이 시간에는 88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8회 기출문제 1번을 보시면요. 다음 계정의 잔액 표시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별이 발생하죠.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별이 발생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잔액이 대별이 발생하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이니까 대변액, 가수금 대변액, 예수금 대변액, 미수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그 잔액이 차별이 발생해야죠. 근데 대변액 기록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계정 잔액을 물어봤고요. 단기 차입금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금이 나오니까요. 자산 총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자산과 자본을 비교하면 부채 총액이 계산되겠죠. 그 부채 총액에서 모자란 금액이 단기 차입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은 그리고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미수금, 외상매출금, 선급금 그러면 자산 총액은 93만 원이 계산되고요. 자산 총액 93만 원에서 부채 총액 30만 원을 빼면 자산 총액 93만 원에서 자본금 30만 원을 빼면 63만 원의 부채 총액이 계산되는데 이 부채 총액에서 미지급 15만 원을 차감을 하면 단기 차입금은 48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의해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를 물어봤는데요. 유동성 배열의 법칙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산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유동자산이 다시 당사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단 현금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인 상품, 그리고 유형자산인 비품, 그리고 무형자산인 영업권 순서대로 배열되어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나 가라 1번이 정답이겠죠. 4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물어봤습니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겠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이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데요. 경영성과라 그러면 비용과 수익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교환거래이고요. 미지급금을 약소금을 발행해 지급하면 차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교환거래이고요. 예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교환거래이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4번 문제는 손익거래에 이어서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주고 현금으로 지급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니까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판매 관리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만 찾으시면 되겠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손실, 유형자산 처분이나 평가손실 등이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니까 기부금 40만 원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리고 급여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소모품비, 판매관리비.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이 세 가지를 더해주면 340만 원이 계산이 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 시 차변에 기입해야 될 계정 과목을 물어봤는데요.
기존 현금 시제액이, 즉 실제액이 5,000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나가는 걸로 봐서 대비는 현금이고, 회계 기간 중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현금 과부족을 처리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보시면 유동부채를 물어봤는데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줘야 될 부채들이죠. 그런데 1번 미수금이나 다름은 채권 자산이 되죠. 그리고 2번이 정답이네요.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미수금이나 선급금, 또 받으러, 외상매출금 전부 다 유동자산으로만 지금 묶어져 있죠. 3번은 틀린 답이고요. 틀렸고요. 4번은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인데 선급금, 외상매출금 얘네들은 또 유동자산이죠. 그래서 7번은 2번. 유동부채로만 짝지어진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시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 답이 되겠고요. 상품은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자산권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재화의 생산 영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대손을 예상했습니다. 1,000만 원의 2%니까 2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하죠. 근데 보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1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더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10번 보시면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순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순액 기준은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액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액이죠. 사채 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액이죠. 그래서 이런 그 차감적 평가 계정 등을 차감하고 순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은 수익은 실현지를 기준으로,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고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을 해야 하고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1번,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라 그러는데요.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려면 먼저 이제 기말자산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말자본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재산법하고 손익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단기 순손익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총 비용이 70만 원이고 총 수익이 50만 원이니까 당기순 손실이 20만 원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면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했을 때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20만 원 부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기초자본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기초자산이 있고 기초부채가 있으니까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100만 원에서 기초부채 40만 원을 빼면 기초자본은 60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을 차감하면 당기 순손실 계산되겠죠. 60만 원에서 기말자본을 차감했더니 당기 순손실이 20만 원 나왔죠. 20만 원 나왔어요. 총비용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당기 순손실이 2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기말자본은 40만 원이 계산되겠고요. 기말자본이 40만 원이면 기말부채가 50만 원이어야 되죠. 기말부채가 50만 원이어야지 기말자본이 40만 원 계산되죠. 2번이 정답이고요. 정답대로 풀어본다면 기초자본을 먼저 구할 수가 있죠. 기초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기초자본이 60만 원 계산돼요. 그 다음에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당기순 손실이 70만 원이 계산이 됐으니까 기초자본 60만 원에서 기말자본을 뺐을 때 당기순 손실이 20만 원이 계산돼야 돼서 공식을 이렇게 재산법과 손익법의 공식을 적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바로도. 그래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법.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단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손익법. 그리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그러한 방식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요점 정리에 있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점 정리에 있는 등식들, 것들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은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비용의 이연은 선급비용이죠. 3번이 답이고요.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 그 다음에 수익의 예상, 즉 수익의 발생은 미수수익. 비용의 예상, 즉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기술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은 매출원가를 물어봤는데요. 나와 있는 자료가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그 다음에 총매입액이 나왔고 매입운임과 매입한출 및 애들이 매입할이 나왔는데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인데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총매입액에서 매입운임은 더하시고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은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총매입액 200만 원에서 매입시운임 5만 원을 더해서 205만 원 마이너스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15만 원을 차감하면 205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하니까 순매입액은 9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90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30만 원. 그래서 180만 원, 30만 원 빼면 150만 원. 250만 원일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초재고액 9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인데 순매입액은 아까 순매입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에서 매입운임은 더하고 매입한출 및 애누리를 빼야죠. 그래서 205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205만 원, 15만 원 빼면 190만 원이네요. 190만 원. 그래서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190만 원은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에서 기말재고액 30만 원 빼면 250만 원의 매출 원가가 계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통화대형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그랬는데요. 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죠. 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고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당전 발행 수표만 당좌익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야 수표는 통화대형증권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고 당전 발행 수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국공채 만기이자표나 송금수표, 그다음에 배당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통화대용증권으로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14번은 통화대용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당전반응수표,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을 보시면 다음 거래 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산 과목이 아닌 것은 있는데요. 기업이 사용 중이던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부죠. 차량 운반부를 500만 원에 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요.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면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채권은 기타 채권이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를 우리가 해보시면 차량의 취득원가가 200만 원이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나와야 되겠죠. 감가상각누계액 1,600만 원. 그러면은 2천에 감가상각누계액이 1,600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은 400만 원인데 500만 원 체불했으니까 대변에 1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체납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500만 원을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미수금 50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외상매출금이 나와서 15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발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매입채무,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8회 전산회계 이후 기출문제 이론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계정잔액의 표시가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과 비용은 계정잔액이 차분히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 미수금은 채권 자산인데 대변에 잔액이 나와서 1번 답은 4번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재무상태표의 계정잔액인데 단기 차입금을 물어봤으니까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부채 총액을 계산하는 다음에 제시된 부채에서 오전한 금액이 단기 차입금이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공식으로 T계정을 그리신 다음에 T계정을 그리셔서 미수금 차변, 외상매출금 차변, 단기 차입금 대변의 가로, 미지급 비용 대변, 승급금 대변, 승급금 차변 자산 차변, 그다음에 자본금 대변 이렇게 기록하셔가지고 모자란 금액이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겠죠. 이렇게 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미수금 차변, 외상매출금 차변, 승급금 차변,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미지급 비용, 자본금 대변. 그래서 대변에 모자란 금액이 단기 차입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차 평균 원리를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단기 차입금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 법칙에 의한다면 유동성 배열 법칙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유동성 배열 법칙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배열 순서를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K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 보시면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걸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죠. 수익과 비용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되겠죠.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이고 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죠. 이자를 지급한 이 이자 비용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되겠고요. 판매 관리비는 영업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 비용은 그냥 좀 외워버리시는 게 좋죠. 투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 손실, 유형자산 처분이나 평가 손실 등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 잘 이게 구분이 안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 과목 및 저기 등록이 들어가 보셔서 판매 관리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급여 공유상비, 소모품비는 판매 관리비임을 알 수가 있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K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도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금 가부족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현금 가부족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현금의 실제를 기준으로 실제액이 회계기간 중에 부족함이 발견되면 현금이 나간 걸로 봐서 대변 현금, 자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실제액이 과잉됐을 때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봐서 차변 현금, 대변 현금 가부족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기말 결산 때 현금과 부족 차변 잔액이 남아있으면 결산 때는 대변을 몰아서 상계 처리하시고 기말 결산 때는 잡손실. 그다음에 만약에 현금과 부족 잔액이 대변에 남아있다면 기말 결산 때는 차변을 보내고 대변에는 잡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7번 문제는 유동부채하고 비동부채를 좀 구분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유동부채와 비동부채가 나온 게 아니고 자산이 나왔어요. 자산이. 그래서 여기 미수금이나 선급금, 외상매출금, 바드럼 이런 것들은 자산이죠. 자산이고 미수금도 자산이죠. 그래서 미수금이나 1번은 바드럼도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선급금이나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죠. 미지급금, 선수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이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재화의 생산, 용익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형자산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고, 만약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무형자산이니까 산업지상권이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을 구분하는 문제였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에 관한 문제가, 즉 대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이렇게 이론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 점표 입력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기말결산 정리, 결산 정리 분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충법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사용해야 되고 1,000만 원에 2%니까 2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 했으니까 추가로 10만 원만 보충해 주면 된다고 해서 사변의 대손값이 1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산부채는 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총액 기준으로 총액주의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수익과 총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이 나와서 순손익을 계산한 다음에 총수익을 물어보거나 총비용을 물어보거나 또 기말자본을 물어보거나 또는 기초자본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총수익과 총비용은 제시가 됐는데 이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이 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을 해서 기말자본을 구할 수가 있고 기말자본이 구해지고 순손익이 구해지면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죠.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고 기초자본이 구해지면 기초부채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물어봤는데 기말부채를 구하려면 먼저 기말자본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기말자본을 구하려면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순손익이 구해지고 기초자산과 기초부채를 이용해서 기초자본이 구해지면 기말자본을 구할 수가 있고 기말자본이 구해지면 기말자산과 기말자본을 이용해서 기말부채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비용의 이연인데 비용의 이연은 선급비용,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은 미수수익,
비용 예상,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은 매출원가를 구하게 되고, 여기서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이렇게 매입운임이 제시됐을 때는 매입액에 다 포함시켜야 되고, 매입한출, 매입액누리, 매입할인을 빼면은 순매입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매출원가뿐만이 아니고 매출총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환임, 매출애누리, 매출환을 빼서 순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액이 계산되겠죠. 그리고 여기 매입시운임이 나왔을 때는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돼서 이 매입에 있다 포함하지만, 매출운임은 운반비로 따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운임은 순매출액을 구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통화대형주권은 각종 수표 등은 통화대형주권이죠. 그래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 단 당점 발행 수표는 당자예금 처리한다는 거. 이 당점 발행 수표는 당자예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 보니까 유형자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달 뒤에 받기로 한 거. 이것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할 게 아니고 기타 채권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8회 전산회 계급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봤었고요. 다음에는 89회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나 89회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0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